라디오를 듣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김봉곤 훈장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얼굴을 못 보고 라디오로 듣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네. 훈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리산 청학동,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고지냐 하면 네. 최소 800고지 이상 돼야 되거든요. 거의 900고지. 우리나라에서 한 900고지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산다고 보면 돼요. 네, 지리산 첩첩 산골 에서 태어났으니까는 대한민국 가장 촌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촌놈입니다. 가장 그렇죠. 네. 그냥 산 꼭대기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과 이렇게 우리 전통 서당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 훈장이고, 또 요즘은 다현이 아빠로 다현이 아빠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예, 다현이 아빠로 잘 통하는 김봉곤입니다. 네. 또 훈장님이 계시는 그 신선마을 선촌서당이 어떤 곳인지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서당 얘기도 좀 해주시죠. 서당은 제가 그러니까 훈장을 한 지가 네. 지금 한 3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뭐 부산 여기 경남권 특히 청학동에 많이 이렇게 뭐 청소년 수련 활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참 많이 왔었고요. 서당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고려, 고구려 이렇게 올라가면은 경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뭐 성균관이라든지 서원, 향교, 서당 이제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그중 서당이라는 것은 이제 사립이면서 거의 고을마다 있는 초등 교육 기관이고요. 초등교육기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훈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셈인데, 예전부터 우리 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우리 뿌리 문화, 그러니까 교육 문화죠. 네. 이것을 개성하고, 저도 이제 댕기머리 닦고 어렸을 때부터 네. 댕기머리 닦고 상투 틀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머리를 베네머리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그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르고 오. 계속 댕기머리 닦고 있다가 이제는 결혼하고 하면서 상투 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살면서 계속 대대로 이런 서당 교육을 저희가 받았고, 네. 그것을 제가 또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가르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서당의 이제 핵심 이런 뭐 교육 내용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문이잖아요. 한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교재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네, 이렇게 정말 한자가 이렇게 네, 까만 거는 한자입니다. 하얀 건 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 좀 다양한 그 서적에 있는 고서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네. 우리 청소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뭐 서당에서 하는 거 하면은 뭐 얘기합니까? 뭐 하늘천 따지 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 천자문 외에 이제 이런 사자소학이라는 한자소. 네 글자로 돼 있는 네. 이런 그 어린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뭐 부모에 대한 뭐 어떤 효 예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식의 어떤 태도, 갖춰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친구들 간에,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친척들, 우리 사회성, 이런 전반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것까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기초 어떤 생활 예절이라고 그럴까,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책들을 네. 가장 먼저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궁금한 것도 좀 제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네. 최근 이제 현대화 문명들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네. 또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 편리함을 동시에 또 갖춰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양면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갖춰가야 될지 훈장님으로서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참, 요즘 뭐 신조어도,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 듣다 보면 네, 말들을 다 줄여가지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 그런 정도로 우리 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속도로 아주 그냥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네. 저는 혼돈이 좀 오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돈의 세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가독이적인 거야. 계속 지나가고 계속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이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도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윤리 도덕 가치관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구적인 이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서구의 가치관과 지금 우리 동양 가치관의 특히 한국 가치관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장유유서 질서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거의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수평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밤낮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낮이에요. 그런데 이 낮이 밤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밤이 됐다가 밤으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낮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걸 음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해와 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봄, 가을, 여름, 겨울이 계속 순환하는 이 진리 이것을 만고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그런 균형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 양면성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럼 아무리 세상이 빨리 가더라도 해가 멈춰 있느냐 그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균형.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 동적인 거 정적인 거. 네. 아버지는 억만 년이 지나도 아버지요. 그렇죠. 자식은 억만 년이 지나도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해도 그러한 것들 토대 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윤리, 도덕, 네. 효, 예절. 전 세계 이거는 어떤 형태든지 표현만 다르지만 어떤 형태든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만에 있는 문화와 가치들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군요. 그럼 네. 네, 이번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 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훈장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다. 또 아이들과 시간을 갖는데 다른 약속이 있으면 조정해서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좀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려워한단 말이죠. 훈장님께서 학생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 같은 저도 아직 건데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라고 저는 봐요. 너무 가까이 하기도 너무 먼 당신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멀리 하자니 이건 참 불효자식 같고 그렇죠. 너무나 또 윤리에 배반되는 것 같고 네. 이 관계가 이 적당한 딱 알맞는 관계가 참 어떤 것이냐 네.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자식만의 그게 문제냐? 오,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 부모만의 문제냐? 또 그렇지 않아요. 맞네요. 상호간의 문제인데 네. 그러면 둘 다 사실은 부모도 자식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자, 자식 노릇하기 힘들죠. 네. 그럼 부모 노릇하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더 힘들겠네요. 평생 자식들을 보살펴야 되지. 네. 죽을 때까지 부모 머릿속에는 이놈의 자식이 떠나지 않거든. 음, 내가 저 무덤 속에 가도 가는 그 순간까지 이놈의 자식 걱정되는 거야. 이게 부모야.
부모가 외려 더 사실은 힘든 어떤 그런 존재다. 네.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이제 이 관계를 좁히고 이렇게 좀 화합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네. 일단은 부모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네. 나는 어떻게 생겼나? 예를 들면 간단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정말 고민을 근데 해봐야 된다는 거지. 예. 콩이 있어서 콩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요. 병아리가 닭이 있어서 달걀이 있어서 병아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린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못 한다고. 올챙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쥐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땅에서 뭐 그냥 솟았던 걸로 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정말 착각 중에 어마어마한 착각인 것이거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숨쉬고 있고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다 누구 덕이야? 다 부모 덕이야. 부모님이 없었다면 없을 무자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네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전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건지, 그렇죠. 난 어떻게 나의 생겼는지, 존재. 네, 그것도 생각해야 네, 된다. 그렇죠. 근데 잘 보라. 이제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네. 나를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을 한번 계산기로 수학적으로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라. 더하기를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하. 내가 받은 거. 계산이 될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계산할 수가 없어. 네,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몸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옷, 먹는 거, 사랑, 보살핌. 이 어마어마하니 많은 걸 받아. 이건 계산기로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네. 내가 자식인데 그럼 자식이 부모님한테 해준 거 계산해봐. 자식이 부모님한테 여태 해드린 거를 한번 계산해보란 말이지. 얼만큼 해줬을까? 그럼 부모님과 차이가 나오겠죠. 엄청 나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 자식들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나는 작은 존재구나. 작은 존재죠. 태양이 작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만물을 어떻게 보면 자라게 하고 있게 하는,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존재가 부모의 존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해와 달을 우리는 큰 부모라고 그랬고, 옛날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작은 부모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부모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는 뭐냐?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움이어야 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행복해져요. 그러네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위대해지는 거야. 또 그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조화, 인성 교육과 지식 교육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들 많이 말하는데요. 이 조화가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요. 훈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사실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학교 교육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공교육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식 전달 위주야.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 지식 전달.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알아요. 숫자로 모든 순위가 결정이 되는 시대잖아. 등위가 매겨져요. 그러니까 1등이냐, 몇 점 나왔느냐,
이걸로 좋은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숫자로다가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는 이런 평가받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로 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아마 인성교육진흥법인가가 만들어졌거든요. 인성교육진흥법.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성. 그렇죠. 예, 인성일 거다. 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이고 법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는 뭐 그때만 좀 하려고 막 그래요. 그 이후 되면은 흐지부지해진다. 반짝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뀔 때마다 끊어지거나 반토막 나거나 예산이 이런 또 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성, 예절, 효 이런 어떤 개념과 그런 문화보다는 스펙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성적이 어떻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부모가 인성교육에 치중을 못하고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그런 학풍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사회도 참여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삼박자가 맞아줘야 돼. 네. 그랬을 때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장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인격 도야가 잘 된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 네. 그런 사람이 좋은 대학교도 성적은 좀 낮지만 가는 시대. 그런 인성이 잘 된 갖춘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추앙받고 좋은 직장도 가는 시대. 이것이 이제 장려 정책인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문화의 보편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역시 큰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녀들도 학생들도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줘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훈장님께서는 그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당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이제 뭐 서당 교육, 그다음에 우리 고전 속에 있는 이런 다양한 우리 조상들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효와 예. 그렇습니다. 이 효와 예라는 가치는 뭐 인류가 없어지더라도 전 세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고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효와 예는 인성 교육에 우리 인간의 성품을 회복하고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데 가장 핵심 컨텐츠가 바로 효와 예다.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훈장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훈장님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네, 우리 청소년들 이제 반갑고요. 네, 뭐 저를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거부감이 가는 이런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복식을 하고 있고, 또 회초리 하나 들고 뭐 옛날엔 누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어떤 변화는 가변성이 있는 것이 있고 참 불변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변화에 이렇게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효와 예, 그다음에 윤리, 도덕, 그다음에 인성, 우리 인간이 가장 갖춰야 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죠.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갖춰야 되는 소양들, 이런 것들은 네,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고 또 간직하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나중에 커서 사회인이 돼서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내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아마 그 힘이 될 거예요. 그게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경쟁력, 또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듣고 배우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면 아마 꼭 성공할 거예요. 화이팅!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봉호 훈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김봉호 훈장님과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